예, 이어서 다양한 종목군들 어떤 투자 의견과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종목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준비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주셔도 되고 같은 업종군이니까 두 개 같이 보여주셔도 됩니다.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이제 7,456억 원 규모, 매출액 대비해서 26.7%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 네. 중소형 컨테이너선인데 이거 열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요새 조선주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주 공시는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일단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연료로 LNG를 쓰는, 이제 천연가스를 네. 쓰는 그 LNG 추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이다 보니까 지금 수주가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특히 이게 척당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척당 성가가 6,30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보면은 한 7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얼음이나 빙산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갈 때 네. 거기에 내빙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탑재된 선박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5월 21일 날 이제 비슷한 그 선박을 좀 수주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3,700만 불 정도 됐었고, 그때 대비해서 69% 성과 올랐고요. 8월 20일 날 수주했던 게 이제 3,100만 불이니까 101%. 그러니까 이제 물론 LNG 추진선이라는 좀 모멘텀이 붙었지만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성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LNG 추진선은 거의 지금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국제 회사 기구라고 IMO라고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IMO 2020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이 많이 들어간 연료를 못 쓰게 한다는, 아니면 이제 황 배출을 좀 줄이는 스크러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규제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LNG 추진선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유럽 이제 역내로 들어갈 때 이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이요, 속도를 줄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탄소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사실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 속도 느려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선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고, 그다음 메탄올 선박이다, 나중에 암모니아, 수소까지도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좀 독특한 거는 그 대형사는 삼성, 대우, 현대가 3사가 경쟁하는 건데 중소형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요.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수주가 잘 나오니까 여기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잘 나오니까 또 내년에 수주가 감소할 거라는 또 피크아웃 그 논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주 잘 나온 거 놓으면 이게 매출에 그대로 잡히거든요, 나중에 이 수주 산업은. 그래서 너무 그걸 좀 피크아웃 논리로 몰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대규모 LNG선,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LNG선하고 LNG 추진선은 다릅니다. 이거 이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LNG 추진선은 기존의 선박에다가 연료를 LNG를 이제 탑재하는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LNG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LNG선, LNG 운반선이에요.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해주는 그 대형 선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되는 거는 LNG 운반선인데 그쪽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미 다 예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까지 대규모 수주가 예정돼 있으니까 조선주도 결국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부진할 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미포조선 또 얘기가 나왔기에 지난번에 삼성중공업도 관련한 수주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셨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워낙 수주가 많다 보니까 그냥 같은 수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성격을 따져보면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힌트도 좀 새롭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역시 민감 업종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좀 주가 빠졌는데 이제 유가 좀 빠지면서도 빠졌고, 워낙 좀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최근에 게임주도 그렇고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영원히 오르는 기업은 절대 없어요. 항상 조정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도 정말 끝없이 3만 원 갈 것처럼 주가 움직였지만 결국 2만 2천 원까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근데 그게 특별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격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우디 아람코에서 그 자프란 가스 처리 공정 수주를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떴는데, 이게 이제 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절대 지금 비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알 수는 없고, 사실 이게 좀 기대했던 수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말 지금 기준으로 13개 입찰 안건 중에서 수주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좀 가장 기대했던 게 바로 사우디 자프란 가스 요건데, 이게 아마 증권사에서 그때 추정하기로는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안 나와서 정확한 수치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카타르에서 또 PVC 공장 짓는 것도 지금 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대규모 발주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의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수주들이 착착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난 또 10월 달에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랑 같이 그 말레이시아 쪽에요, 블루미 그린 수소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쪽에 계속 이제 수소 생산을 위한 그런 이제 건설 기지들을 만들 것 같은데, 특히 수소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 특히 플랜트 공장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원유라든가 석유화학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 공장까지 지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 건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석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좀 살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장내 매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네, 그 한 분인데 최전무라는 이제 분께서 3번 샀어요. 8월 달에 사고 11월에 2번 샀는데, 각각 가격은 21,400원, 뭐 24,750원, 22,600원이니까 한 23,000원대 정도 샀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주가 부근이죠. 지금 주가 부근에서 거의 좀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지난 8월에도 21,000원대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22,000원 정도 붙으면 좀 살려는 좀 약간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원들이 또 샀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 위포조선과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사님께서 또 리포트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들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건데, IT 부품주 2022년 이제 투자 전략인데, IT 부품주가 뭐냐면 이제 여기 반도체 말고요. 반도체 말고 IT 하드웨어 섹터라고 그러죠. 네. 거기를 나타내는 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심텍 같은 기업들, 기판 그런 쪽을 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총 4개로 나눠졌어요. 4개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도 좀 제시해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기업들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MLCC고, 뭐 MLCC 하면 항상 삼성전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5G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MLCC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자. 왜냐하면 내년 2분기부터 업황이 좀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일단 5G 스마트폰 이제 출시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이 전장 부품이라 그러죠. 자동차가 전장화하면요,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MLCC도 거의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같았대요. 네. 좋았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업황 좋을 때 팔아버려야 되고, 안 좋을 때 사고. 그러니까 사이클로 봤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진폭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읽어보니까 점점 지금 메모리 반도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메모리도 지금 점점 사이클이 짧아진다라고 다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 같고, 메모리를 우리가 또 좋게 보는 게 구조적 성장도 가능한 게 비슷해요. 메모리 쪽도 지금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이 나올 거로 보는 건데, MLCC도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 논리로 본다라면, 그리고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고 또 보더라고요. 네. 미리 또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MLCC,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개편인데 이거는 이제 이분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한번 이거는 진짜 요새 심텍, 대덕전자 뭐 갖고 계신 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실 텐데 고민은 해보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시설 투자라든가 오늘 보니까 어젠가 그제 코리아 서킷도 네. 대규모 증설 공시가 나서 한 2천억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는 이제 업황이 좋으니까 막 투자를 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이게 증설하고 나면 그 짧으면 6개월, 한 1년 후에 양산이 시작되는데 그 물량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판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수요는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양산을 제대로 하려면 6개월 정도 또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내용은 2023년에는 공급이 좀 크게 늘 수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되게 좋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걸 반영해서 좀 부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 그래서 기판 쪽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올해 내내 좋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내년 하반기에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는 뭐 23년까지 좋다니까 계속 가져간다 이거보다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번 주가 고점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카메라 쪽은 내년에 단가와 물량이 모두 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P, Q 이게 뭐냐면 P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요새 그 이 카메라들이 개수도 늘어났지만 OIS라고요. 손떨림 방지 장치가 들어가는데 네. 대부분은 비싼 폰에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중저가 폰에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걸 탑재를 하면요. 카메라 모듈 회사들 단가가 10%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P가 올라가고 그 자동차용 그 카메라 모듈 이게 자율주행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비싸요 더. 그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그래서 P가 올라가고 물량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 특히 뭐 카메라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P와 Q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PQ가 올라가는 사이클이면은 굉장한 그렇죠.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모델 올해 되게 안 좋았어요. 기대도 없고 그렇게 보면은 내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쪽 카메라가 좀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 마지막 건 이제 폴더블 폰인데 뭐 폴더블이야 이제 올해 잘 팔렸는데 관건은 그거래요. 2023년도에 눈높이가 3천만 대까지 팔리는 거. 요게 목표치라고 하는데 내년에 1,6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즌 4죠. 삼성의 폴더블 폰. 네. 요게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2023년까지 사이클이 결정이 되고 애플도 참전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 가을경이 좀 폴더블 폰은 승부처인데 근데 그때까지는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 반도체 기판은 내년 하반기가 좀 고민이 되지만 상반기까지는 좋고 카메라가 역시 내년에는 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나올 것 같고 폴더블은 뭐 계속 좋고 MLCC는 부진해서 좀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MLCC나 폴더블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슬슬 바닥 찍은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뉴스들이나 내년 기대감이 좀 반영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종목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세요?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가장 제가 딱 읽어보니까 파트론이에요. 파트론. 삼성전기랑 파트론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특히 파트론은 뭐냐면 MC넥스랑 이제 비교들을 많이 하실 텐데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이제 경쟁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PBR이 2.5배가 넘어요. 근데 이제 파트론이 1.6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MC넥스는 그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자율주행 차가 많지 않지만 뭐 현대차에 뭐 제네시스도 있을 거고 요새 차에 카메라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쪽 그 자동차용 비중이 한 10% 후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파트론은 아직 5%밖에 안 돼요. 자동차 비중이.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PBR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파트론이 과연 이런 자동차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냐. 요걸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지금 싸니까 파트론은 주가 정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거의 바닥에 있고 특히 뭐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삼성의 스마트폰 어쨌든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앞으로
OIS라든가 손떨림 방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가폰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네. 단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뭐 파트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 또 파트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있었으니까요. 역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HFR 얘기를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봉 그려가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슷하거든요. 그 이제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이제 공시들이 좀 나오면서 움직인 것도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이 통신 장비 회사들 실적이 대부분 안 좋거든요. 근데 HFR하고 서진 시스템 이 두 개 기업이 5G 장비에서 거의 군계 1학이더라고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주가도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5G도 내년에 사실은 저는 한 번은 좀 반전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돼야죠. 예. 그거는, 예. 일단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가 지금 5G 투자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 한국은 너무 빨랐고 2019년도부터 그래서 KMW가 주가 그때 8배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영하고 나서 그 후속타가 없어가지고 주가 부러진 거건데 내년부터는 5G 투자가 해외 중심으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못한 게 많아요. 그럼 내년부터 재개가 되면 지금 사실 최악인 업종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네. 이쪽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적 안 좋다고 버릴 게 아니라 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 급등은 이미 많이 오른 데서 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메가 트렌드 산업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이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 특히 이런 장비 쪽은 수주잖아요. 수주가 안 좋다가도 이게 뭔가 투자가 재개되면 수주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미국 가서 버라이즌 CEO랑 또 만나고 온 것 같아요. 되게 친분이 좋던데 또 추가 수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통신 장비도 뭐 HFR뿐만이 아니라 한번 내년을 대비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신규 시설 투자나 또 공급 계약 소식 동시에 들려오고 있는 HFR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을 기대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막판에 밑꼬리 달면서 좀 반등은 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충격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미국도 보시면 시장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무거운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미국도 다우가 강한 것처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넘어가는 장세다 보니까 한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형제 기업들 있죠. 소프트웨어. 이쪽은 분명히 다시 갈 거예요. 가지만 당분간은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톤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좀 일단 당분간은 바톤 터치한다. 하드웨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통신 장비, 네. 뭐 IT 부품, 반도체 이게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당분간은 투자 시선을 그쪽으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쪽 섹터들이 대부분 반도체 기판 빼면요 1년 내내 주가가 안 좋았어요. 네. 다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이 안에서도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그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한번 포트에 담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염승환 이사께서 한 2, 3주 전부터 이런 변화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이후의 흐름들 보시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비중 전략도 이렇게 잘 옮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